안녕하십니까. 어미 블랙홀 우주론을 제안을 하고 있고 제3장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 백과사전을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 목록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아주 긴 문장으로 가장 대표적인 건 암흑 물질이 뭐냐, 암흑 에너지가 뭐냐 이렇게 쭉 매우 많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한번 어미 블랙홀 우주론으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라는 거는 이제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특정한 관적 현상 및 실험 결과들, 이게 설명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듯이 자식 블랙홀 표면에 2차원 세상이 펼쳐지느냐, 예스냐, 노우냐, 답변은 너무너무 간단하지만 쉽게 답변을 할 수는 없는, 이게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야간 확률은 50%, 어미 블랙홀 우주론, 이 맞을 확률은 50%, 틀릴 확률은 50%. 뭐 또 확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상당히 확률은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팽창 이론. 이 급팽창 이론이 맞느냐? 앞에서도 제가 설명하였듯이 이건 우리 우주는 6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주는 3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3차원 틀에 딱 갇혀지는 거죠. 3차원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급팽창 이론이라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우주는 6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다면 당연히 6차원이다? 그러면 6D, 5D, 6차원, 5차원, 4차원, 3차원, 2차원, 1차원, 0차원 차원이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4차원 세계의 거대 항성이 빅뱅을 해서 4차원 어미 블랙홀이 나타나는 거, 빅 제네레이션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이렇게 어미 블랙홀이 공간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 급팽창이 아니라 급변화. 이게 뻥 터져가지고 블랙홀이 만들어질 때까지 변화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거죠. 급격한 변화가 발생했다. 따라서 급팽창이 아니라 급변화이다 라는 뜻입니다. 지평선 문제, 전자기력 지평선 문제, 지평선 끝이 이상하다, 끝이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구체입니다. 구체. 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좌측 끝하고 우측 끝하고 똑같다. 똑같다기보다도 좌측 끝하고 우측 끝하고 성격이 비슷하다. 왜? 구체니까. 뭐 좌가 어디 있고 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평선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우주 미래, 뭐 당연히 순환 반복, 차원의 순환 반복. 단지 엔트로피 증가 법칙, 반엔트로피 증가 법칙, 6, 5, 4, 3, 2, 1, 0, 0, 1, 2, 3, 4, 5, 6. 이 과정 중에 모든 질량 보존 법칙 무조건 성립해야 되고, 모든 에너지 보존 법칙 무조건 성립해야 됩니다. 단지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냐, 블랙홀 패밀리가 지배를 하느냐, 화이트홀 패밀리가 지배를 하느냐, 반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냐. 무한순환이다. 6차원을 무한순환한다. 뭐 답변은 너무나 간단한 것 같습니다. 중입자 비대칭. 이게 왜 우리 세상에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반물질은 어디로 갔느냐? 반물질 어디로 갔느냐죠. 보존 법칙. 물질과 반물질은 똑같아야 된다. 근데 물질은 우리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물질은 우리 세상에 있고 반물질은 여기에 있다는 거. 블랙홀 여기에 반물질이 있습니다. 개수는 똑같다는 거죠. 단지 우리 세상에 반물질이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물질 탄생 과정은 제 8장, 왜냐하면 논리가 여러 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 8장에서 이제 서술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중입자 완벽 대칭이다. 비대칭이 아니다. 완벽 대칭이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다. 이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우주 상수 문제, 뭐 당연히 암흑 에너지 이거 뭐 당연히 해결되는 것이고, 암흑 물질 어미 블랙홀이다. 암흑 에너지 어미 블랙홀이 팽창하는 거다. 어미 블랙홀이 여기 있습니다. 어미 블랙홀의 수직 방향으로
역시 수직. 이해가 안 돼. 우리는 3차원밖에 이해를 못 하니까. 하여튼, 수직 방향으로 할미 블랙홀이 있다는 거죠. 이 어미 블랙홀이 할미 블랙홀을 계속 흡수를 합니다. 얘가 커진다는,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얘가 성장을 하면, 자기장에, 얘도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럼 어느 방향으로 성장을 하느냐? 성장의 방향. 우선 이거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이게 빨간색. 이 빨간색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 어미 블랙홀이 성장을 한다. 빨간색의 수직 방향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게 빨간색의 수직 방향으로 성장. 이게 풍선을 불면 풍선이 팽창하는 겁니다. 풍선 표면의 수직 방향으로 팽창하는 거죠. 이게 우주의 가속 팽창이라는 겁니다. 즉, 이 어미 블랙홀이 크면 클수록 더더욱 어미 블랙홀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더욱 많은 할미 블랙홀을 흡수를 합니다. 가속 팽창일 수밖에 없고 모든 방향으로 팽창할 수밖에 없는 거죠. 팽창의 방향,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 팽창을 한다. 모든 방향으로 팽창할 수밖에 없다. 우주의 모양, 역시 3차원 구체라는 겁니다. 구체죠. 끝이 없는 겁니다. 지구랑 똑같다는 거죠. 지구 옛날에 대항해 2000년 전에 지구를 저쪽으로 가면은 절벽이다, 낭떠러지다. 그런 개념과 같지 않나. 우주의 모양 구체다. 돌고 돈다. 진공재앙. 뭐 진공재앙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 이거 발생 안 된다. 또 보니까 우주의 팽창은 어미 블랙홀, 암흑 에너지, 어미 블랙홀이 성장하는 거니까 이거 뭐 양자역학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다. 어미 블랙홀이 절대 지배체이다. 양자 중력 역시 아니라는 거죠. 양자역학이 아니라 어미 블랙홀이다. 호킹 복사 이게 호킹 복사 맞다. 호킹 복사가 맞는 게 아니라 블랙홀에서 엄청나게 튀어나옵니다. 지금 무슨 뜻인가 하면 앞에서 제2장에서 설명할 때 이게 무조건 이게 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근데 엄청난 것들이 또 튀어나옵니다. 엄청난 그 복사 에너지가 튀어나오는데 반전자 중성미자가 튀어나온다. 반전자 중성미자는 우리 세상에 관측이 안 됩니다. 왜? 반이니까. 전자 중성미자가 튀어나오면 우리 세상에 관측이 되는데 반전자 중성미자가 엄청난 양의 반전자 중성미자가 튀어나오는데 관측이 안 된다. 이거는 그 제8장에서 이제 서술을 하도록 하고 여분 차원 알파 베타 감마 제가 이거는 앞에서 입자물 표준 모형에서 6차원 공간 우주로 우리는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XYG가 우리의 차원 같지만 그 속에는 알파 차원이 양자화 돼가지고 꾸겨져 있고 베타 차원이 양자화 돼가지고 꾸겨져 있고 감마 차원이 양자화 돼가지고 꾸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는, 우리의 관찰에는 이것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숨겨져 있다. 여분 차원이다. 끈이론과 같은 주장인데 이거 6차원이라는 거. 이제 끈이론과 이제 다른 것이고, 우주 검열 가설. 이것은 그 블랙홀이 뭐 사건의 지평선이 존재하지 않는 블랙홀이 있느냐, 뭐 이런 거 등등 블랙홀의 특성을 얘기하는데, 저 뒤에서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블랙홀이라는 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다. 중성자별 첫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검은색 블랙홀. 우리가 생각하는 블랙홀. 세 번째가 차원을 감축시키는 블랙홀. 또 왜 세 개냐? 알파, 베타, 감마. 블랙홀이라는 말은 폭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대 항성이. 알파 폭발을 하는 거죠. 알파 폭발을 하면은 알파가 못 빠져나옵니다. 알파 폭발을 하면 알파가 못 빠져나와요. 베타 폭발을 하면은 베타가 못 빠져나옵니다. 전자가 못 빠져. 베타는 광자가 못 빠져나오는 거죠. 빛이 못 빠져나옵니다. 거기에 감마 폭발까지 해야 됩니다. 강력을 유발하는 감마 폭발까지 하면은 비로소 그 차원 감축의 블랙홀이 탄생을 한다. 국소성의 원리. 입자 물리학에서는 입자가 이렇게 어떤 것을 전달을 한다. 그 농구공을 던지면 상대방의 농구공을 받죠. 그럼 또 상대방의 농구공을 던지면 내가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입자를 던져서 받고 주고 받는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저는 입자가 아니라 선이다. 근데 입자 맞다는 거예요. 입자가 맞는데 이게 선이라는 거죠, 선. 그럼 이게 입자냐 선이냐? 아, 입자이고 동시에 선이라는 겁니다. 선이 펼쳐져 가지고 전달이 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 이게 여기 똘똘똘똘 말려는 게 쫙 펴지는 거죠. 펴지면 이렇게 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기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선, 입자인데 입자가 맞습니다. 입자가 맞는데 입자가 쭉 펼쳐지는 거죠. 선으로. 그럼 그 선이 어디까지 펼쳐질 거냐? 한 110억 광년?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데 10억 광년까지 펼쳐질 수가 있다. 이거 그 10억 광년 얘기는 뒷장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힉스 메커니즘, 도대체 힉스가 뭘까? 힉스라는 거는 그 여기 이거 부셨더니 네 번째 뭔가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과연 네 번째 뭔가가 나올 수 있느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제 주장은. 세 번째로 끝났다, 3세대로 끝났다.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 분명 관찰이 됐거든요, 네 번째가. 네 번째가 근원 질량 입자다. 다시 설명하면은, 이건 공간이에요, 공간. 알파 공간, 베타 공간, 감마 공간. 그래서 6차원 공간이라는 거죠. 그럼 6차원 공간에는 질량을 유발하는 근원 질량 입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근원 질량 입자를 관찰한 거다. 그걸 이제 힉스 입자라고 부르는 것 같다. 계층 문제. 중력이 왜 이리 약하냐? 그건 중력이 틀렸다라고 차트로 그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고, 중력이 약한 이유는. 그 다음에 미세 조정 문제도 제가 설명을 했고, 여기서 미세 조정이 일어나서, 미세 조정이 된 것은 뚫는다. 여기서 미세 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인 튜닝, 미세 조정이 일어나가지고, 미세 조정 된 놈은 우리 세상 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뚫고. 근데 미세 조정 안 된 거는 이제 간다는 거죠. Z, 엄청난 Z를 방출할 거다. 어미 블랙홀에서. 논리는 동일합니다. 양성자 붕괴와 양성자 스피는 위기. 이거는 양성자가 붕괴된다는데, 양성자 안 붕괴되지 않는다. 이게 붕괴가 아니라 반대, 자식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가지고, 자식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가지고 2차원화 되는 거죠. 이것은 뭐 설명하기, 양성자 붕괴 안 된다. 그다음에 자기 홀국 문제. 자기 홀국, 전기 홀국이 자기 홀국이다. 라고 앞에서 설명드렸고, 초대칭. 이게 반드시 대칭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 보존 법칙, 반드시 보존 법칙이나, 이게 모든 것은 보존된다. 모든 물리학의 규칙은 적용된다, 지켜진다. 단지 나누어지는, 분리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중성이 N하고 S로 분리가 돼가지고, N은 빨간색 세상을 이루는 것이고, S는 블랙홀 쪽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거 역시 8장에서 제가 설명을 하고, 이제 쿼크가 왜 3세대인가 1장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고, 중성미자의 질량이 있느냐. 중성미장이 좀 이상하다는 거죠. 또 중성미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선 이게 이렇게 그리면 이건 알파 중성미자죠. 왜냐하면 중성미자 맞습니다. 왜냐하면 펼칠 게 없거든요. 이게 이렇게 펼쳐야 합니다. 펼치면은 베타 자기장, 아니 전기장이 쫙 펼쳐지는 거죠. 근데 펼칠 게 없는데 뭐랑 반응을 하겠습니까?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반응이 안 된다. 알파 뉴트리노라는 것이죠. 그런데 얘는 어디 갔냐? 중력 꼬리. 제가 지금까지 중력 꼬리가 있다. 이렇게 좀 이게 진동 현상, 중성미자 진동 현상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역시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정금적 가둠. 왜 쿼크는 자유 쿼크가 관찰이 안 되느냐. 쿼크는 분명 부셔져가지고 흔적이 있는데 왜 자유 쿼크, 우리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쿼크는 없느냐. 이건 앞에서도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듯이, 쿼크는
감마 입자다. 감마 입자는 우리 세계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파 입자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야지 우리 세계에 자유롭게 존재하는 거고, 베타 입자로 둘러싸인 게 양성자. 이게 전자가 알파 입자고 양성자가 베타 입자입니다. 그 베타 입자 속에 쿼크가 있다는 거죠. 감마 입자가. 이게 우리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부셔지면은 바로 이제 흔적은 남고 바로 탈출한다. 즉 여기서 이게 부십니다. 이거를 부시면 쿼크가 나오죠. 쿼크는 그냥 이렇게 날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세계를 탈출을 하게 된다. 그게 이제 미세 조정인 겁니다. 강한 작용의 CP 문제. 이건 어려운 얘기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고, 양성자 크기 문제. 양성자의 진짜 전하 반경은 얼마인가? 이건 저 뒷장 8장에서 제가 언급을 할 건데, 껍질이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껍질이 진동을 하고 있다. 이게 진동하니까는 이게 진동 크기가 얼마냐? 진짜 강제적으로 진동을 만들어주면 10억 광년 거리일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전체 물리학 상대론적 Z. Z가 왜 일어나느냐? Z가 여기서 설명했듯이 이거 들어오면 미세 조정된 거는 이쪽으로 물질을 만들고, 미세 조정되지 못한 것들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밀리는 겁니다. 위쪽으로도 밀리고 밑쪽으로도 밀리고. 그러니까는 북Z가 뿅 하고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남Z가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납니다. 그럼 이렇게 좋게 이렇게 나타나겠느냐? 이게 일단 한번 과식을 해서 토해내면은 또 이제 한동안 Z는 방출 안 하겠죠. 또 이게 그게 이제 과포화가 되면은 또 토해내고, 한동안 또 방출 안 하고, 그 다음에 자기선을 뿜어냅니다. 이게 자기선을 뿜어내면은 자기장 중심축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물질이 존재를 하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뿜어내는 거죠. 얘가 뿜어내고, 얘 또 자기력선을 뿜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있는 거랑 여기에 있는 물질들이 막 힘을 가하고, 또 얘가 또 힘을 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가하는 힘하고 얘 자기장 중심축, 자기장 막 뿜어내가지고 이렇게 막 물질들이 생성을 하죠. 얘하고 방향이 다릅니다. 이게 막 밀고 미는 거죠. 당기는 건 없고, 미는 힘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진동을 하는, 왔다 갔다 진동을 하게 되는. 또 이거는 이걸로 설명하면 이게 원판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렇게 원판이 왔다 갔다, 아니 블랙홀이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 원판이 왔다 갔다 하든지 거시적 진동이 일어날 것이다. 초대 질량 블랙홀. 왜 우주 초창기에 초대 질량 블랙홀이 탄생할 수가 있느냐? 빅뱅 이론에 의하면은 일단 모든 것이 골고루 퍼졌기 때문에 우주 초기에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탄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빅뱅이 아니라, 빅뱅이죠. 4차원 세계에서 빅뱅을 해가지고 이렇게 빅 제네레이션 됐습니다. 이 빅 제네레이션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물질들을 이렇게 흡수를 했겠습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엄청난 양의 물질을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행성, 항성 하나를 이렇게 샥 삼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항성 하나를 삼키면 여기에 은하가 초거대 블랙홀이 탄생된다. 이것은 결국 빅 제네레이션 대발생이기 때문에 그 급변동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초고대 블랙홀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마미 블랙홀이 대발생된 직후에 그냥 태양 하나를 삼킨 겁니다. 여기 4차원 태양 한 개, 이게 태양이고, 태양 한 개를 확 삼켜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초고대 블랙홀이 나타나는 겁니다. 은하 회전 문제. 역시 이거는 이제 블랙홀, 암흑물질이 도대체 뭐냐? 어미 블랙홀이 암흑물질이다. 이것은 저 바로 뒷장에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 우주 굉음. 이것은 약간 굉음이 무슨 뜻인지. 그 굉음이라는 거는 소리인 것 같은데, 그럼 소리가 어떻게 전파되냐는 거. 진공인데 진공 속에서 어떻게 소리가 전파되죠? 이게 여기에 이렇게 있고, 이게 원자입니다. 원자. 제가 이게 지구고 이게 태양이고 이게 설명했는데, 지구 태양이 아니라 원자가 XYZ 방향으로 쭉 나열된 거죠.
그 위에 자기선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자기선 진동이 막 진동의 이 자기선을 따라 가지고 소리가 전파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뭐 큰 태양, 아까 여기 4차원 태양 하나를 삼켰다. 그럼 여기를 얼마나 많은 걸 때리겠습니까? 태양 하나가 산산조각 나가지고 확 한꺼번에 확 때리면 여기 진동을 해서 우주적으로 소리가 전파될 것이다. 논리는 좀 약합니다만 더 논리는 더욱더 개발하면 되는 것이고. 양자 생력학, 강력이 뭐냐? 강력이 뭐냐는 거는 이거 역시 알파, 베타, 감마. 앞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듯이 이게 강력이 3차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알파 차원, 베타 차원, 감마 차원. 원래 쿼크는 감마였죠. 예, 감마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근데 감마가 우리 세계에 존재 못한다는 겁니다. 알파하고 베타하고 이게 둘러싸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자, 그럼 왜 쿼크는 분명 원자 핵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근데 쿼크는 감마 차원이라고 했고, 전자, 다시, 이게 제가 전자라고 주장을 했고, 전자는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자는 명확하게 이제 그 껍질, 원자 궤도를 돌고 있고, 뭐 파동으로 돌고 있든지, 입자로 돌고 있든지, 하여튼 돌고 있는데, 문제가, 전자 속에 감마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감마. 감마가 뭐냐? 이게 강력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베타는 전기력하고 연결이 돼야 되고, 얘는 양력하고 연결이 되고, 분명 전자는 알파 입자인데, 이게 감마하고 연결돼야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자 속에. 그러면 그게 바로 이 전자랑 쿼크랑 또 연결이 되는, 쿼크, 감마, 연결이 되는.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 해석하는 게, 이게 얽히고 설켰다. 역시 8장에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핵과 핵 전체 물리학. 핵력이 뭐냐? 이거는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한데, 핵력 역시 8장에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 기타 문제, 엔트로피, 시간의 화살. 엔트로피는 제가 앞에서 많이 설명했듯이 엔트로피란 차원 감축이다. 이렇게 차원이 감축되는 방향으로 필히 우리 우주는 변화가 돼야 됩니다. 자식 블랙홀이 삼키지 뱉어내는 건 아니다. 차원 감축, 이것이 블랙홀이 엔트로피 증가 법칙, 만약에 차원 증축되면은 반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되는 것이고. 그럼 시간이란 뭐냐? 시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상대적 시간과 절대적 시간. 상대적 시간을 아인슈타인이 주장했죠. 상대성 이론에서. 그 상대적 시간이란, 아인슈타인은 x, y, g, t 아니겠습니까? x, y, g. 요게 x, y, g죠. x, y, g, t가 이거라는 거지, 이게. A축, 네 번째 축으로 어미 블랙홀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상대적 시간이고, 그럼 절대적 시간이란, 아니, 이게 빠져 들어가든 말든, 이게 뭐, 이쪽으로 빠져 들어가든, 뭐, 나가 변하든, 너가 변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미 블랙홀이 절대적으로 시간을 생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시간이 있고, 상대 시간이 있다. 이 절대 시간하고 상대 시간하고 혼동을 하면은 SF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타임머신이 만들어진다. 절대 과거로 여행, 미래로 여행 불가능하다. 어미 블랙홀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 뭐 과거로 여행했다가 미래로 여행했다가 공간을 구부렸다가 SF 영화 만들어지나? SF 영화 불가능하다. 엄청난 현실, 너무 명백한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계속 주장했던 모든 물리학 법칙 다 적용된다고. SF 영화 절대 불가능하다. 시간, 상대적 시간과 절대적 시간을 혼동하면 안 되고, 상대적 시간은 A축이라고, A축.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X, Y, GT에서 공간과 시간이 통합된다고. 그 시간이 통합되는 게 아니라 그게 상대적 시간이 A라는 거예요, A. 이게 공간이라는 겁니다. X, Y, G, A로 돼야 한다. 양자역학의 해석. 양자역학을 설명하려면 가장 먼저 설명돼야 될 게 양자화, 띄엄띄엄이 뭐냐? 그게 양자화죠. 띄엄띄엄. 제가 개요에서도 설명했듯이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좀
이렇게 굴곡되잖아요. 이 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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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엄. 이게 양자화라는 거예요. 양자화를 누가 만드느냐? 어미 블랙홀, 할미 블랙홀, 증조 할미 블랙홀. 이게 양자화라는 겁니다. 이렇게 C축을 그 할미 블랙홀이 C축을 양자화 시켜버렸습니다. 이건 연속이죠, 연속. 컨티뉴어스. 이게 양자화. 그 다음에 그 할미 블랙홀이 B축을 양자화 시켜버렸습니다. 이거 이제 어미 블랙홀이 A축을 양자화 시켜버렸죠. 우리는 이거를 이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우리는 이것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연속의 세계, 컨티뉴어스 이렇게. 그럼 0차원 이건 뭐냐?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고 전부 다 양자화가 돼버리. 띄엄띄엄 양자화가 이거다. 그러면 양자화, 우리 세상의 수직 방향이라는 거죠. 우리 세상이 아니다. 그래서 뭐 뉴턴 역학,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은 뉴턴 이거를 해석하는 것이고, 양자 역학은 이거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걸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6차원이다. 6차원이라고 한다면 중력하고 연속의 세계인 뭐 일반 상대성 이론, 뭐 뉴턴, 그런 그것과 불연속 혹은 띄엄띄엄의 세계인 양자 역학을 동시에 해석해야 되며, 그것이 바로 6차원 공간의 절대 시간 하나 더해서 7차원 우주가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의 이론이 탄생된다는 겁니다. 가장 모든 것의 이론이 탄생되기 위해서는 블랙홀, 어미 블랙홀을 집어넣고, 어미 블랙홀을 집어넣으면 A축이 해석이 됩니다. 여기다 할미 블랙홀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B축이 해석이 되는 거고, 증조 할미 블랙홀을 집어넣으면 C축이 해석되고, 연속의 세계, 양자화의 세계. 물리학적 정보가 도대체 무엇일까? 저 뒤쪽 맨 마지막에서 제가 정보란 도대체 뭐냐 설명을 해보겠고, 무차원 물리상수, 과연 물리상수가 변할까 안 변할까? 시간이 흐름에 절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상수로 변할 것이냐, 그다음 또 상대적 시간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에 따라 가지고 물리상수가 변할 거냐 안 변할 거냐. 근데 그건 좀 생각을 좀 해줘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장 하나만 딱, 그것은 이제 앞에 뒷 동영상에서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고, 하나만 딱 얘기하자면, 빛의 속도가 도대체 왜 빛의 속도냐? 빛의 속도가 뭐냐 도대체? 빛의 속도란 어미 블랙홀 자기장이 이렇게 이렇게 북쪽에서 나와가지고 남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빛의 속도다. 이 속도가. 그럼 빛의 속도가 변하겠느냐 안 변하겠느냐? 여기 빛의 속도랑 푹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푹 들어간 여기 빛의 속도랑 여기 빛의 속도랑 여기 빛의 속도랑 같아야죠. 같아야지 계속 컨티뉴어스로 지나가는 거죠. 같아야 합니다. 빛의 속도는 불변이다. 불변일 수밖에 없습니다. 빛의 속도는 불변이다가 설명이 되고, 빛의 속도는 어미 블랙홀이 뿜어내는 자기장의 속도이고, 그 속도가 이제 그거라는 거고, 그럼 빛이 뭐냐? 베타. 여기서 말했다 제가 베타 여기 있네요. 비축이 양자화 돼가지고 툭 끊어진 거예요. 베타가 광자입니다. 알파가 전자 계열이고 광자. 얘가 빛의 속도로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죠. 왜? 이렇게 빛의 속도로 자기장이 굴리니까 어미 블랙홀이 자기장을 빛의 속도로 쏴 보냅니다. 그러니까 베타가 광자가 빛의 속도로 날아가야죠. 그러면 빛의 속도를 초과하는 입자가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미 블랙홀이 절대 지배하고 어미 블랙홀이 이걸 빛의 속도로 뿜어내는데 어떻게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게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에너지 원이 이거라는 거죠. 에너지 원이 어미 블랙홀이 뿜어낸 자기력선이 에너지 원이고, 이걸 능가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간단하게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를 설명해 봤습니다. 여기서 설명하지 못한 세부적인 거는 좀 설명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뒷동영상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